드래곤 아카이누는 지원 요청을 받은 뒤 머지않아 롱스톤 아일랜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불바다가 된 롱스톤 아일랜드를 보며 당연히 로제 적단에 의하여 롱스톤 아일랜드가 불바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반려견 등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드래곤은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이성을 잃은 채로 해적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역시 드래곤이군, 철저한 정의를 위해선 상황 파악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드래곤이 해적들을 소탕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전장에 투입되었고 아카이누와 드래곤은 차기 해군의 기둥이 될 인재답게 순식간에 로제 적단을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날아와 아카이누를 막아서며 이 이상 날뛰게 둘 순 없겠군, 해군의 새로운 애송이들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레일리가 겨루는 사이 드래곤은 곧바로 로저를 향해 달려갔고 드래곤은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로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저 역시 롱스톤 아일랜드가 초토화된 것을 보며 기분이 매우 나쁜 상태였기에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드래곤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아직은 성장 중이었던 드래곤이 전성기 로저의 일격을 버텨낼 순 없었고 드래곤은 카무사리를 허용한 이후 피를 토해냅니다. 드래곤은 로저의 일격을 맞고 치명상을 입었으나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이후 로저에게 해적 골드로저, 어째서 그런 힘을 가지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지,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며까지 네 녀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드래곤은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제외한 해군들 전원이 기절하였고 레일리와 아카이누 역시 잠시 대결을 멈춰서며 드래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폐양색 패기, 전 해군을 통틀어 폐양색 패기를 가진 인물은 해군대장 센고쿠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저 녀석 굉장한 힘을 숨기고 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드래곤의 재능에 감탄하며 역시 차세대 해군의 왕은 네 녀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이봐 애송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나 본데 민간인 심지어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학살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네 녀석들이 지키는 철룡인이다. 철룡인은 매년 비가맹국을 상대로 인간을 더 많이 학살하는 대회인 인간 사냥을 개최하지. 이번 연도의 인간 사냥 대상지는 롱스톤 아일랜드, 이곳은 내 구역이란 말이다. 나의 친구들을 죽인 것에 모자라 이젠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냐 라고 말했고 로저 역시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철룡인의 악습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로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좌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네 녀석이 진짜로 정의를 관철하는 해군이라면 알테지, 진정한 악의 원흉은 세계 정부라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드래곤은 로저를 통하여 사건의 전말을 깨달은 이후 곧바로 하늘하늘 열매를 사용하여 철룡인이 타고 있는 군함을 향하여 강력한 폭풍우를 일으켰고 드래곤이 생성한 강력한 바람으로 인하여 철룡인이 타고 있던 선박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르칸 성은 당황하며 뭐냐이, 폭풍이냐이 라고 소리쳤고 워큐리와 갈링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래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당황하며 어이 드래곤, 무슨 짓이냐, 아직 능력을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냐 라고 소리쳤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이 녀석 또한 듣지 않았나, 철룡인들의 악행이 도를 넘었다. 나는 더 이상 철룡인들을 수호하지 않을 테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며 인륜을 저버린 저들을 직접 심판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함에 타고 있던 해군 여러 명이 곧바로 롱스톤 아일랜드에 상륙하였고 드래곤 소장, 방금 그 폭풍은 실수였습니까? 실수라고 하셔도 철룡인을 공격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비켜라, 무고한 너희들까지 다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한 뒤 또다시 군함을 향하여 능력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어쩔 수 없이 드래곤을 막아서야 했고 죄송합니다 드래곤님 이라고 말한 뒤 드래곤을 향하여 총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며 총알을 모조리 공중으로 날려버렸고 철룡인이 타고 있던 선박을 향하여 강력한 번개를 떨어뜨렸고 철룡인 몇 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곧바로 드래곤을 배신자로 간주하였고 해군들에게 드래곤을 처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 포스트베리는 지금부터 저 녀석은 해군이 아니다, 감히 신에게 대적한 반역자다, 반역용 드래곤을 처단해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절망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래곤을 쳐다봤고 차세대 해군의 왕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째서 갑자기 변하게 된 거냐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제 아무리 철룡인이라고 해도 인간 사냥 따위는 결코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 내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저 녀석들을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의 배신이 확정된 이후 해군 전원을 로제 적단조차 무시하며 드래곤을 처단하기 위하여 드래곤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로제의 일격을 맞고 사실상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드래곤이 해군의 일격을 버텨낼 힘이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드래곤이 해군과 대치하는 사이 철룡인이 타고 있던 선박 역시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드래곤은 철룡인이 탄 선박을 놓치게 되었고 드래곤은 해군의 협공을 버텨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드래곤의 압도적인 실력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해군 중장 포스트베리는 직접 드래곤을 사살하며 철룡인에게 눈도장을 찍으려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베리는 쓰러진 드래곤의 심장을 향하여 자신의 검을 꽂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저가 나타나 포스트베리의 검을 쳐낸 이후 곧바로 폐양색 표기를 방출하며 포스트베리를 멀리 날려버렸고 포스트베리는 단 한 방만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로저는 해군 전원을 바라보며 폐양색 표기를 사용하였고 모든 해군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또한 아카이누 역시 누구보다 믿었던 드래곤이 해군을 배신한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으며 정신이 붕괴된 상태였기에 평소보다 정신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아카이누 역시 로제의 폐양색 패기에 기절합니다. 로저는 드래곤을 구해준 이후 드래곤에게 크게 감명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어이 애송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몽키디 드래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로저와 레일리는 동시에 웃음을 지었고 로저는 우리 해적단에 영입할까 했는데 하필이면 그 녀석의 아들이라니 범상치 않은 녀석인 건 알았다만 이제 보니 얼굴도 묘하게 닮았군 이라고 말하며 드래곤이 거프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파악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드래곤에게 선박 하나를 내어주며 곧 해군이 들이닥칠 거다. 그 녀석들 철룡인을 건드린 녀석은 결코 살려두지 않으니 말이다. 어쩌면 네 가족들 역시 위험할지 모르지. 뭐 거프 그 녀석은 걱정도 되지 않는다만 이 배를 타고 멀리 사라져버려라. 이 이후 나타나는 해군은 우리가 상대할 테니 네 녀석을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할 테다 라고 말하였고 드래곤은 해적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는 없었기에 가볍게 목례를 한 이후 선박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념을 가진 새로운 세력을 구축해야 할 걸세. 해적들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은 복잡한 것엔 관심이 없으니 말이야 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드래곤은 당신은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나? 라고 물었고 로저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 계승되는 의지, 사람의 꿈, 시대의 일렁임, 인간이 자유의 답을 찾는 한 그것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고 드래곤은 로저의 깨달음을 얻으며 롱스톤 아일랜드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훗날 드래곤은 로저의 조언대로 해적 따위가 아닌 이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새로운 세력인 혁명군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로저가 공개 처형되는 것을 보며 로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떠올립니다. 아카이누와 드래곤의 과거 예상이 끝나게 되었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네 녀석은 그 사건을 겪고도 결국 철룡인의 개가 된 것이냐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다수를 위해선 소수의 희생이 필요한 법, 세계 정부는 틀렸을지언정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 이후의 혼란을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말하며 끝끝내 아카이누와 드래곤의 가치관은 융화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주먹과 드래곤의 주먹이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의 충돌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며 주변이 초토화되었고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드래곤과 아카이누는 서로의 실력을 잘 알았기에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전력을 다하였으며 잠깐의 방심이 치명상이 되어 조직의 괴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생사계를 치르며 극한의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아카이누는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드래곤에게 접근한 이후 명구를 사용하여 드래곤을 공격하나 드래곤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표기를 휘감은 이후 아카이누의 공격을 쳐내는데 성공합니다. 또한 드래곤의 공격은 아카이누를 닿지 않고 타격했기에 드래곤의 손은 마그마로 인하여 일말의 화상조차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에그헤드 섬 전역에 엄청난 양의 호우를 일으켰고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꿉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아랑곳하지 않고 드래곤에게 접근한 뒤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비로 인하여 아카이누의 공격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곧바로 그린홀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초록색 블랙홀과 같은 것이 생겨나며 아카이누를 감쌌고 아카이누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군 중장 돌은 과거 해군에 있을 때부터 드래곤이 더 유능했다고 들어왔는데 결국 사카즈키 원수는 아직 그 차이를 메꾸지 못한 건가 라고 말하며 과거부터 기량은 드래곤이 아카이누보다 위였다고 말합니다.